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환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0명리학책 78페이지에 12운성, 12신살 중에서 이번에는 반환살입니다. 쇠에 해당되는 12운성에서는 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환살은 안정을 누리는 시기,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환이라는 것은 양반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양반이라고 보면은 중산층이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이때는 과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대기라고, 금고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축적이 되는 거, 요러한 것들이 보면은 금고 방향, 딱 거기 딱 있어가지고 안 없어져. 그리고 뭔가를 찾잖아요. 뭔가를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반환 방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의식 중에 뭔가를 놓을 때 안정된 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자리에다 놨을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물을 흘리거나 지나가다가 발에 채이거나 지나가다가 뭔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반환 방향에다 딱 두고 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반환 방향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환 방향이다. 그럼 어디냐? 인호술, 신자진, 사여축, 해묘미, 일지가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저는 정축이죠. 그러니까 여기죠. 술 방향이죠. 술 방향. 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10시 방향입니다. 10시 방향. 10시 방향이죠. 자, 해묘미 진방향. 신자진은 축방향. 인호술은 미방향. 6시 방향. 2시 방향. 1시 좌축. 1시 방향. 10시 방향, 그리고 4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은 4시 방향이죠. 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쪽 술 방향, 10시 방향에다가는 금고 비스꾸름한 거를 놓았습니다. 거기에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는 안전한 방향으로 눈이 가려진 방향,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방향을 못 봅니다, 잘. 그래가지고 거기는 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다고 쳐도 그 방향에 안정된 방향이기 때문에 잘 때 머리를 그쪽에다가 이렇게 두어도 험하지가 않고 꿈이, 자, 잠을 잘 때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4시 방향, 12시 방향까지 방향이 있죠. 침대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한번 자보세요. 그러면은 꿈이 험한 방향이 있고요. 정방향 있죠. 동서남북. 3시, 6시, 9시, 12시. 정방향은 신성이 온전하게 자리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꿈이 좀 험하다 그럽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잠을 자게 되면 꿈이 좀 험합니다. 그런데 약간 틀어가지고 1시 방향, 2시 방향, 4시 방향, 5시 방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을 약간 바꿔서 자면 그렇죠. 자, 명예가 보장되고 직위가 보장되고 공부를 할 때도 그 방향으로 해야 좀 잘 되더라. 안정되게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남더라. 이동해도 되는 방향을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동해도 되는 방향을 반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반환 방향이라도
안 좋은 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자, 안전한 곳을 반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환살이 왔다. 반환살이 왔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성공, 출세 보장, 명예, 직위 보장 막 이러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꼭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라도 차상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노숙자 정도의 신세에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 상황에서도 반환살이 옵니다. 반환살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국가에서 주는 이렇게 생활 보조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나는 지금 거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때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서류를 낼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서류를 내봤자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반환살이 와가지고 10년 대운에 반환살이 딱 들어와 있다. 근데 내가 거지다. 근데 내가 무슨 반환이냐? 뭐 이렇게 뭐 명예가 보장되고 직위가 보장되고 어떻게 성공 출세를 했다고 볼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대부분 영세민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안 됐었는데 수급자가 안 됐었는데 이때 서류를 내 가지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정된 자금 달달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자금이 딱딱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환살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내가 뭔가가 굉장히 잘 될 거다. 그렇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정된 그러니까 내가 영세민이든 뭐 기초생활 수급자든 뭐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영세민입니다. 옛날 말입니다. 영세민이라는 것은요. 자,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진짜 승진이죠. 그치만 내가 이제 거지야. 근데 국가에서 뭔가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진짜 그냥 하루하루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때는 인정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 갖고 딱딱 안정적으로 뭔가가 나와요. 보조금 같은 것이 안정적으로 딱딱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반듯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듯한 삶이라는 것은 무슨 뭐 내가 막 도덕적으로 막 반듯해 가지고 뭐 일부일처제이고 뭐양 쓰레기를 잘 버리고 이게 아니고 반듯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따복따복 뭔가가 나와 가지고 고놈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인제 한 달 먹고 다음 달에 또다시 세팅이 돼 가지고 또다시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삶이 고정적이지 않은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달달이 뭔가가 딱딱딱딱 나오게 되면 고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반듯한 삶이라는 것은 막 게임이나 뭐 도박이나 해 가지고 다 날려 먹고 막 이런 삶이 아니고 내가 밥을 사 가지고 내가 쌀을 사 가지고 딱딱 식사를 때 맞춰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요것이 반듯한 삶입니다. 막 뭐 이렇게 '바람 안 피네.' 뭐 '바람을 폈네 안 폈네.' 이것은 반듯한 삶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네 안 했네.' 이건 들어갑니다. 왜냐? 여기서 도둑질을 해 버리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도둑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듯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지만 반듯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안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듯한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라는 거. 성공 출세를 보장하고 임기응변이 가능합니다. 자금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주가 유효하고 막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 정말 부자인 상황에서는 넘칩니다만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정도에 해당하는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주가 유효해졌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기초생활 수급자다 해가지고 딱 흔히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가지고 달달이 타먹을 수 있게끔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진학, 승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학교를 졸업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습니다. 안정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갖고 여기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우신조고요. 이것이 바로 일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국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대신 빌려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창업이 실패가 적습니다. 지혜가 출중하고요. 학문에 흥미를 두게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죠. 목적의식도 분명해집니다.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서류를 얻다가 무엇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이고요. 정규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이거를 반환살이 딱 왔다.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정규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지역 유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반환살에서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집니다. 왜냐?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이 조금 나오기는 하거든. 그리고 또 내가 안정된 기반을 갖추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되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집니다. 세인의 존경을 받고 신분이 이제 상위에 있는 격인데 세인의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국가에서 보장해 주잖아. 먹고 살 수 있잖아 제가. 요런 정도라는 거. 체면 유지가 가능한 형태가 연출된다는 사실이죠. 주변의 협조를 반드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신청을 안 했어도 주변에서 이게 돼요. 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싹 다 이게 협조가 들어옵니다. 꼬장꼬장하죠. 근검 전략합니다. 성실하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반환살. 괜찮은 살입니다. 나는 반환살이 있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냐? 기초생활 수급자 그거 타잖아. 복지카드 인정받았잖아. 또 국가에서 공부한다고 보조금 조금 주잖아. 이것이 바로 반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밑바닥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런 반환이 있을 경우에 더 세력을 얻어서 더더욱 올라가는 형태가 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